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K-뷰티 수출에 대한 건데요.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K-뷰티 수출액 자체는 사상 최대치다 이러는데 막상 글로벌 시장에서 이 브랜드 할 만한 그런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경우는 좀 드물다는 거죠. 아, 네네. 양적인 성장은 있는데 질적인 성장이 그걸 좀 못 따라가는 듯한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맞아요. 자료들은 이게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찾는데 기존의 수출 방식에 좀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그게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요. 네. 오프라인 박람회 중심이든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이든 아니면 최근에 말했던 인플루언서 마케팅 의존 방식이든 전부 다 공통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공통적인 문제가 뭔가요? 핵심은 그거예요. 고객하고의 지속적인 관계 구축. 그러니까 고객 경험 루프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는 거죠. 고객 경험 루프요? 네. 그리고 고객 데이터는 전부 플랫폼이나 파트너사가 가져가 버리고 브랜드는 정작 자기 고객이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깜깜이가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데이터 주도권을 잃어버린 거네요, 결국.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냥 단발성으로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데 집중하게 되고 브랜드 충성도 같은 건 쌓기 어려웠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바로 이 구조의 실패를 좀 넘어서려는 시도, 4세대 K-뷰티 수출 플랫폼에 대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고객 보상 루프라는 아이디어가 핵심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구조의 실패라는 게 결국은 고객을 일단 데려오는 거, 유입시키는 거에만 너무 집중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데려온 다음에 이 고객을 어떻게 계속 우리 편으로 묶어둘 것인가, 소위 락인 전략이 부족했던 거죠. 구매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버리고. 데이터도 우리 게 아니고. 그래서 왜 우리는 고객 행동 데이터를 우리가 갖지 못하는 거지? 이 질문에서 이제 새로운 해법이 나왔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코스텍매드라는 플랫폼하고 연동된 덕터 리워드 시스템이 그 해답으로 제시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광고비 없이도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고 또 재구매하게 만드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설계했다는 점이에요. 광고 없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단순한 포인트 적립 이런 걸 넘어선다는 거죠. 작동 방식이 좀 재미있어요. 네, 자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고객이 일단 코스텍매드 플랫폼에서 화장품을 사잖아요. 네, 그럼 제품 패키지 안에 QR코드가 있는데 그걸 스캔하면 덕터 리워드라는 앱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단순 구매를 넘어서는 경험이 시작되는 거죠. 경험 여정, 어떤 식인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QR을 찍고 앱에 딱 들어가면 이게 구매 후 진입 단계죠. 그 다음에는 앱 안에서 제휴병원 정보 같은 걸 둘러보면서 리워드를 쌓아요. 이게 탐색이죠. 병원 정보요? 화장품 앱에서요? 네. 그리고 그 쌓인 리워드로 시술을 예약하면 리워드가 차감되고 실행, 또 시술 받은 다음에 후기를 작성하면 앱 내 등급이 올라가요. 그럼 다음 구매 때 더 큰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강화. 구매, 진입, 탐색, 실행, 강화. 5단계네요. 이게 계속 도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그냥 포인트 제도가 아니라 고객이 계속 참여하고 다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상당히 정교하게 설계된 락인 구조인 셈입니다. 와, 그럼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엄청 쌓이겠는데요. 어떤 제품을 샀는지, 언제 큐어 찍었는지, 어떤 병원 정보 봤는지, 시술 예약은 했는지, 후기는 썼는지, 리워드는 어떻게 썼는지. 맞습니다. 바로 그 다양한 고객 행동 데이터가 이제 고스란히 브랜드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거죠? 닥터 리워드는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요.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최적화된 시술을 추천해 준다거나 아니면 맞춤형 리워드나 혜택을 제공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동화된 CRM, 고객관계 관리가 구현되는 겁니다. 자동화된 CRM? 네,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 한 명이 평생 동안 브랜드에 기여하는 가치, LTV라고 하죠. 고객 생애 가치 LTV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겁니다. 듣고 보니 고객 입장에서는 QR코드 한번 스캔했을 뿐인데 뭔가 계속 보상받는 느낌이 들겠어요. 미용시술 정보도 얻고 리워드도 쌓이고 등급 올라가서 할인도 받고 이 시스템을 굳이 떠날 이유가 없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게 바로 락인 효과인 거죠. 그런데 이게 고객한테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참여자들도 있잖아요. 브랜드나 병원 같은. 맞아요. 이 생태계의 진짜 흥미로운 점은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는 겁니다. 브랜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니까 CRM 강화되고 광고비 없이 재구매 유도하고 또 병원이랑 연계되니까 브랜드 신뢰도도 올라가고요. 병원 입장에선 어떤가요?
병원은 비싼 의료 광고 경쟁 아래도 화장품 구매 고객이라는 아주 타겟이 명확한 잠재 환자를 자연스럽게 유입시킬 수 있는 거죠. 플랫폼 안에서 정보 노출되니까 환자 선택권도 보장되고요. 광고 대비 훨씬 효율적으로 시술 예약을 늘릴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료 보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게 인플루언서나 리셀러에 대한 보상 구조였어요. 이건 기존 방식하고 완전히 다르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기존에는 인플루언서가 광고 한번 해주고 그냥 그걸로 끝이었잖아요. 네, 단발성이었죠. 근데 이 시스템에서는 인플루언서가 유치한 고객이 그 이후에 계속 재구매를 일으키면 그 매출에 대해서 수익을 자그마치 최대 15년까지 계속 정산받는 구조예요. 15년이요? 와, 네, 자료에 예시도 나오는데 처음에 $100짜리 구매를 유도한 고객의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7,500까지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100가 $7,500로 LTV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네요. 그렇죠. 단절없이 이어지니까요. 이건 인플루언서가 단순 홍보 대행 역할을 넘어서서 말 그대로 고객 기반 자산 보유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판을 바꾸는 아이디어 같은데요. 시스템 자체를 수출한다는 전략도 좀 신기했어요. 제품 파는 걸 넘어서 이 생태계 자체를 해외로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처음부터 글로벌 확장을 염두에 두고 모듈용으로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언어나 리워드 정책, 현지 병원 정보 같은 것만 딱 현지화하면 3주 이내에 새로운 국가 플랫폼, 예를 들어 코스텍 med.jp나 드롭 리워드.jp 같은 걸 런칭할 수 있다는 거죠. 3주요? 굉장히 빠르네요. 네. 그리고 전략도 두 가지를 병행하는데요. 하나는 현지 유통 파트너사한테 이 플랫폼 자체 운영권을 주는 방식, 이걸 오피셜 채널이라고 부르고요. 아, 파트너에게 맡기는 거군요. 다른 하나는 본사가 직접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랑 계약해서 역직구를 진행하는 방식, 이건 리버스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궁극적으로는 K-뷰티 수출 인프라 자체를 제공하는 게 목표인 거죠. 그렇군요. 결국 오늘 살펴본 소스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K-뷰티 수출의 미래가 단순히 좋은 제품을 파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걸 넘어서서 고객 경험 전체를 어떻게 설계하고 그 고객들을 어떻게 우리 생태계 안에 계속 머무르게 할 것인가, 즉 락인에 달려있다는 메시지인 거죠. 닥터 리워드 모델은 그걸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브랜드, 병원, 인플루언서, 고객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그 관계 설계 능력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제품 자체의 경쟁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고객과의 지속적인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라는 거죠. 자, 오늘 K-뷰티 수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델에 대해 딥다이브 해봤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분야나 비즈니스에서는 어떠신가요? 단순히 고객을 한번 유치하는 걸 넘어서 그들과 꾸준히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생태계 안에 락인시킬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어쩌면 미래의 성공은 바로 이 관계 설계 능력에 달려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